옛날 옛적 한국의 고창 지역에는 나무가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숲은 별빛의 숲이라고 불리웠는데 밤이 되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이 숲을 은은하게 밝히기 때문이었다. 이 숲에는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고창의 숲을 지키는 전설적인 호랑이 별도 있었다. 별은 매우 크고 힘이 셌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온순한 호랑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위엄과 크기 때문에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별을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믿었다. 숲 근처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에는 태온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숲의 경계에 자주 나가며 호랑이, 별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꿈이었다. 태온의 부모님은 그가 숲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매우 걱정했지만 태온은 항상 조심할 것을 약속하며 숲을 탐험했다. 어느 달 밝은 저녁, 태온은 숲 가장자리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가자 그것은 바로 별의 반짝이는 눈이었다. 별도 태온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태온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별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누듯 미묘한 전달을 했고 태온은 별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태온과 별은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고 우정을 쌓아갔다. 태온은 별에게 숲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태온은 별에게 마을의 이야기도 해주었고 별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비록 별이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태온은 그와의 교감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고창 지역은 추운 겨울을 맞이했는데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내렸다. 그날 밤 태온은 별과의 만남을 위해 숲으로 향했다. 눈 위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에 눈치챈 별은 태온을 도와 눈밭을 함께 걸으며 그를 안내했다. 그러던 중 태온은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방향을 잃은 태온은 당황했지만 별은 태온을 진정시키며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태온은 별에게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별의 옆에서 잠시 쉬었다. 이윽고 별은 태온을 등에 태우기 시작했다. 태온은 별의 푹신한 털 속에서 안정을 느꼈고 별은 방향을 빠르게 잡으며 마을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결국 별은 무사히 태온을 마을로 데려다 주었고 태온의 부모님은 별 덕분에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다며 별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날 이후 태온과 별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으며 고창 지역의 사람들은 별을 사랑받는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다. 태온은 별과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그날의 별빛 아래 얻은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창원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는 신비로운 금속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숲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일반 나무와는 다른 독특한 반짝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빛의 나무라고 불렀고 그 나무의 기적같은 힘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았다. 빛의 나무는 마치 황금처럼 반짝이는 금속으로 덮여 있었고 밤이 되면 그 가지 하나하나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을 전체를 밝혀주었다. 아이들은 나무 주변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어른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하지만 나무의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금속 나무는 창원의 보호자였고 나무가 빛을 발할수록 마을에 번영과 행운이 따른다고 했다. 창원의 터주대감인 김영감은 이 나무를 특별히 보살폈다. 그는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늘 조심했으며 나무 주변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손수 가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나무의 빛이 약해지는 것을 김영감이 발견했다. 나무의 가지들이 마치 힘을 잃은 듯 무거워 보였고 그 빛마저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빛의 나무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여러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인 지은이가 나섰다. 지은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홀로 빛의 나무를 찾아갔다. 빛의 나무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던 지은이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나무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소리였다.
나무는 지은이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으며 최근 들어 자주 깜박거리는 이유가 마을의 한 사람이 나무 뿌리 근처에 숨겨진 마법 결정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정은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지은이는 용감하게 결정을 훔쳐간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고 나무의 말처럼 결정이 사라진 후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어른 한 명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마을의 손술집 주인인 박씨였다. 박씨는 자신의 술집을 번창시키기 위해 결정을 훔쳐다가 손님들에게 무언가 특이한 음료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지은이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박씨의 가게에 찾아가 그에게 진상을 물었다. 박씨는 처음엔 부인했으나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무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마법 결정을 나무에게 돌려주었다. 며칠 후 빛의 나무는 다시 본래의 찬란함을 되찾았다. 마을은 다시 한번 행운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지은이는 마을의 작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사람들은 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두 함께 그 나무를 돌보는 데에 힘을 합쳐 나갔다. 그 후로도 창원의 빛의 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비추며 그곳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고장 홍성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어떤 곳보다도 녹음이 짙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부딪히며 만드는 소리는 마치 은은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단순한 대나무 숲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마법과도 같은 힘이 그 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성의 한 마을에는 한치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치는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사일을 끝내고 조금이나 마실 시간을 틈타 대나무 숲을 찾아갔습니다. 대나무 숲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위로의 장소였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을 거닐다가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불빛이 그의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등불을 든 작은 요정처럼 보이는 그 불빛은 한치를 숲의 깊은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빛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마침내 숲에 연연되어 보이는 거대한 고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고목 아래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반짝이는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의 수호자여 대나무의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나안은 한치에게 대나무 숲이 가진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아주 오래전 전설 속의 용이 지상으로 내려와 머무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않는 대신 숲을 보호하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번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연을 너무 이용하기 시작하자 대나무 숲은 점차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용의 마법이 숲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치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아는 한치를 믿음직한 친구로 여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숲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대나무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숲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대나무 숲은 여전히 푸르게 우거져 있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성의 대나무 숲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보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가끔씩 나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태백 산맥 깊은 곳에는 태백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구름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구름의 정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 깊숙한 곳에 사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태백산 깊은 곳,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숲의 중심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항상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신기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용의 기적이라 부르곤 했다. 그 용은 사실 하늘의 사명을 받아 이곳에 내려온 존재였다. 하늘에서는 인간 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 용을 보냈고 용은 그 임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마음의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혹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호수 근처에 사는 작은 소녀 하나가 호수 위로 조약돌을 던지며 재밌게 놀고 있었다. 소녀는 용이 건네주는 기분 좋은 산들바람을 느꼈고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용은 소녀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비로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소녀는 용의 존재를 느낀 듯 호수 쪽을 바라보았지만 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소녀는 점점 자라났고 마침내 마을의 중요한 축제 날이 찾아왔다.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축제에서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며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소녀는 축제의 여왕으로 뽑히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용이 바라는 인간의 이상형과 닮아 있었다. 축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갈 무렵 소녀는 호수 근처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용이 소녀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녀는 무서움 없이 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이제서야 보였나요? 용은 인간의 눈물은 늘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존재를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곧 호수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통해 용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용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에게 감사하며 살았다. 그 후로도 태백산의 용은 마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사람들은 용에게서 배운 따스함과 자연의 신비함을 후대에 전했다. 태백산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이렇게 태백의 전설은 끝이 났지만 용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 소녀의 순수한 미소가 비치고 있었다.